내일의 당신이 오늘보다 낫지 않다면 당신에겐 내일이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탈무드의 명언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영상을 보고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소중한 관계를 어색하게 하거나 만든 적이 있으셨나요? 정말 나는 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느낌이요. 반대로 가족 모임 그리고 직장에서 서운한 말을 듣고 한동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얼굴을 어둡고 당황하게 만들었던 순간. 그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아차 하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며 오해가 풀릴 때까지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칭찬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칭찬도 중요하지만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100번 칭찬하다가 결정적인 한마디가 그동안의 칭찬을 다 묻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아니더라도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로 상대는 마음을 열 수도 있고 굳게 닫아버릴 수도 있기에 말이죠. 인간관계를 다룬 책에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김정혜 씨였습니다. 어느 날 본인이 담임으로 맡고 있는 반의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혜 씨는 야단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지 않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이가 요즘 들어 더 친구들과 장난을 쳤기에 더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그 학생은 잠시 주춤했지만 계속 장난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과 상담을 하며 김정혜 씨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가정불화로 인해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장난치며 말썽을 부렸던 것입니다. 김정혜 씨는 담임으로서 학생의 상황도 모르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후 이 학생에게 따뜻한 말과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서서히 장난치는 습관도 고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따뜻한 말과 태도가 한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이 학생은 자기가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태도를 올바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상대가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잘 견뎠어요. 힘내요라고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더 큰 위로는 공감의 한마디에서 나옵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에서도 버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볼까요? 최근 누군가가 당신에게 공감해 준 적이 있나요?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공감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작은 공감 한마디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하기, 칭찬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성민 씨.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심코 한 말로 인해 그는 심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서에 새로 발령받은 박수민 씨에게 김성민 씨는 업무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내일까지 정리해 주세요. 수민 씨는 일 잘하기로 소문나서 꼼꼼하게 정리해 주실 것으로 믿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 능력 발휘해 주세요. 그런데 수민 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 뒤 며칠 동안 그녀는 성민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에도 멀리 떨어져 앉거나 티타임에도 등을 보이며 앉았습니다. 결국 김성민 씨는 직접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그제야 수민 씨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팀장님이 하신 말이 부담스러웠어요.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해주셨지만 저에게는 새로 발령받고 적응도 되지 않은 부서에서 팀장님께 그런 말을 들으니 심적인 부담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성민 씨는 알았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는 바로 사과했습니다. 수민 씨 미안해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부담을 주었다니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고 팀장과 팀원으로 더 깊은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김성민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이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 둘째,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에게는 다르게 다가갔던 기억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곤 합니다. 이제 회사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회사원 박진수 씨이며 그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나를 대할 때 어색해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중 동료인 자영 씨가 의견을 냈을 때 박진수 씨는 다소 강한 어조로 자료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지 사실을 전달한 것뿐이었고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영 씨의 표정이 굳었고 그날 이후 그녀는 박진수 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사실만 말했는데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도와주려는 의도였는데 말이야.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의 정확성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좋은 의도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작은 변화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에게 말을 건넬 때마다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이죠. 먼저 그는 자영 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영 씨, 지난번에 있었던 일은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던 것 같네요. 기분이 상하셨다면 정말 미안해요.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말의 태도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사과는 진심이었고 자영 씨도 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서운했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괜찮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사내 커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이란 결국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는 사소한 대화에서도 상대의 기분을 살피려 노력했고 그 결과 그는 동료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순한 의견과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존중과 배려를 전하고 있을까? 아니면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를 상처 주진 않았을까? 다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한 위인들의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수많은 위인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답을 내놓았습니다. 몇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칸트는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관계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에서 시작된다. 그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신뢰와 관계가 형성되며 사람은 존중받을 때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충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을 그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긴다면 그 말은 진정성을 잃고 마음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칭찬이나 피드백을 줄 때 구체적이고 진솔한 표현을 사용할수록 상대방이 이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긍정적 피드백 효과 연구는 구체적이고 진솔한 피드백이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출하게 한 뒤 3가지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잘했어라는 일반적인 칭찬. 두 번째, 이 부분이 정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어라는 구체적이고 진솔한 칭찬. 마지막, 이 부분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방법은 어떨까? 라는 건설적인 피드백. 결과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과제를 수정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 성과가 높아졌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회사에서의 피드백 방식이 직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일반적인 칭찬만 받은 직원들은 칭찬을 일시적인 것으로 느끼고 행동 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분석을 꼼꼼히 한 덕분에 고객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와 같은 구체적이며 진솔한 피드백을 받은 직원들은 자신이 어떤 점에서 잘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더 발전하려는 동기가 생기는 효과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한다면 교육, 직장, 친구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대화 속에서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려 노력하셨나요? 혹시라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데 급급하거나 상대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충고나 비판을 한 적은 없었나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 진정성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성이란 단순히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성이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말을 조율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진정성을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걸음은 바로 듣는 힘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행동을 간과합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다음에 뭐라고 말할지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만족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형성하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우리는 듣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듣는 힘을 기르기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온전히 집중하기. 상대방이 말할 때 주변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시선을 맞추며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상대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판단하지 않고 듣기. 상대방의 말에 대해 바로 그 시점에서 평가를 내리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화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말이 틀렸음을 알리거나 자신의 의견을 더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공감 표현하기. 단순한 공감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느낀 건 충분히 이해가 돼.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말은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부모와 중학교 2학년 자녀와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둔 부모님은 아이의 반항적인 태도에 지쳐 더 많은 꾸중과 때로는 다양한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아이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급기야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사는 부모님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조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공감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 역시 마음을 열고 부모에게 말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관심과 공감이 관계를 변화시킨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은 크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작은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상대에게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전히 공감하려 한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고 느껴 감동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이 경험들을 떠올리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걸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언제나 힘을 됩니다. 탈무드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의 당신이 오늘보다 낫지 않다면 당신에게 내일이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